18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고야는 디에고 블라스케스 이후로 쇠퇴해가던 스페인 미술의 전통을 되살린 화가였습니다.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지배하던 때에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스페인 미술을 만들어갔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카를로스 4세의 수석 궁정화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병으로 청력을 잃고 스페인의 독립전쟁이 발발하자 말년에는 인간의 타락이나 잔인성을 고발하는 어두운 작품을 그렸습니다. 카를로스 4세의 가족은 그가 1799년 화가로서 최고 영예인 수석 궁정화가로 발탁된 직후에 그린 왕실 초상화입니다. 13명의 가족을 그리기 위해 1년이라는 긴 제작 기간을 거쳤습니다. 인물들은 권위와 부귀를 나타내는 화려한 옷에 갖가지 보석으로 치장하고 수많은 훈장을 내걸은 채 자랑스럽게 서 있습니다. 카를로스 4세는 1788년 부친 카를로스 3세가 사망한 이후 스페인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영민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 사실을 아는 카를로스 3세도 그에게 국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냥만 하러 다녔습니다. 대신 실질적인 통치는 카를로스 4세의 부인인 마리아 루이사 왕비와 그녀의 정부였던 재상 마누엘 고도이가 맡아서 했습니다. 고야는 평범해 보이는 왕실 초상화 속에 카를로스 4세 가족에 대한 풍자의식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13명의 인물들은 제대로 정리도 되어 있지 않고 어수선하게 서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카를로스 4세가 그림 오른쪽으로 비켜나 있는 데다 배불뚝이에 메부리코 등 외형적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술에 취한 듯 붉은 그의 얼굴은 어쩐지 둔하고 우매해 보입니다. 시선도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 그림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왕을 대신해 나라를 쥐락펴락하다가 스페인을 패망에 이르게 했던 마리아 루이사 왕비입니다. 왕비 또한 얼굴이 늙어 보이고 얼굴보다 목이 더 굵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뚝도 두껍게 그렸습니다. 그녀는 어린 두 자녀를 옆에 두고 있는데 루이사 왕비가 낳은 아이들 중에는 애인이었던 고도이의 자식도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카를로스 4세 뒤에 언짢은 표정을 한 남자는 왕의 남동생 안토니오 파스쿠알입니다. 그 옆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공주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도 자세가 어딘지 이상합니다. 당시 왕족들은 권력 강화와 유지를 위해 근친혼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아기는 근친혼의 부작용 때문에 선천적으로 척추가 휘어진 채 태어났습니다. 그림 왼쪽에 파란 옷을 입은 남자는 장래에 페르난도 7세가 되는 페르디난트 왕자이고 그 뒤에 커다란 점을 붙이고 서 있는 여자는 왕의 여동생 마리아 호세파입니다. 쭈글쭈글하고 마귀알몸 같은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얼굴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여자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장차 왕세자비가 될 나폴리의 공주 마리아 안토니아라고 보는 설이 있습니다. 아직 왕세자비가 스페인에 도착하기 전이기 때문에 얼굴을 몰라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굳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끼워 넣은 이유는 서양에서 불길함을 나타내는 숫자인 13에 인물의 수를 맞추기 위한 의도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림 왼쪽에 어둠 속에 숨어있듯이 자리한 사람은 고야 자신입니다. 그는 거대한 캔버스를 앞에 두고 서 있습니다. 이런 구도는 그가 존경했던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작품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벨라스케스는 왕실 초상화를 그리면서 캔버스 앞에 서 있는 화가 자신도 함께 그려 넣었습니다. 고야는 무심한 표정으로 왕실 가족보다 두어 걸음 뒤에 서 있습니다. 자신은 속물 같은 이 왕실 가족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들과 살짝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는 냉정하고 무표정하게 권력의 허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초상화가 완성되자 왕실 가족들은 화려한 옷차림 등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고야의 실력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다만 카를로스 4세가 자신이 가운데에 있지 않은 것을 의아하게 여기자 고야는
왕께서 어느 누구보다 한 발자국 앞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왕을 더 기분 좋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최고의 초상화로 여겨지는 이유는 인물들의 모습에서 무능하고 부패한 내면까지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정화가로서 이들 가족의 우매함과 문란함을 옆에서 지켜본 고야는 가장 무능했던 왕 카를로스 4세를 가장 예술적으로 표현하면서 비판의식과 풍자를 교묘하게 감춰놨습니다. 국정을 부인과 부인의 애인에게 맡겨버린 왕은 결국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에게 왕위를 포기할 것을 종용당하고 나폴레옹의 형 조제프 보나파르트에게 왕위를 빼앗깁니다. 그는 외국으로 망명해 여러 도시를 전전하다 1819년에 로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